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지금껏 제가 이 캠핑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캠핑카에 대한 그 욕구, 뽐뿌를 많이 심어드렸어요. 근데 오늘 영상은 좀 다릅니다. 오늘 영상은 캠핑카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콩깍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다 모두 없애버릴 수 있는 캠핑카 오너들의 실사용 단점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댓글로 2명 추첨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단점들은 제 오픈톡방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캠핑카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캠핑카 리얼 단점 10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캠핑카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 대비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캠핑카 같은 경우는 뭐 한 8천만원, 뭐 많게는 1억도 훨씬 넘는 금액들을 지불을 하면서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캠핑카들은 주말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주말이라고 하면 한 일주일에 뭐 이틀, 그리고 한 달에 많아야 4번, 그리고 1년을 주말을 풀로 쓴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한 100일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캠핑카를 정말 알차게 다 썼을 때 100일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층이 저처럼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적게는 5살, 많게는 한 8, 9살 정도의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주말에 보충 수업을 한다거나 특히 뭐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주말에 캠핑카 출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말에 보충 수업이나 아이들 대회, 그리고 무슨 연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출정 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 사놓고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 중에 교육에 조금 더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구매 전에 그 아내분하고 상의를 하고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주말마다 쉬는 직장인이라면 어떻게든 나갑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게를 운영하신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갑자기 바빠진다거나 사업이 좀 바빠진다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못 쉬는 분들도 많아요. 나의 어떤 일적인 면에 의해서도 캠핑카를 잘 활용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정도를 쭉 써보면은 내가 몇 번 정도를 사용했느냐가 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캠핑카의 그 감가비라는 게 보통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씩 감가를 먹게 되는데, 이 감가 대비 과연 내가 제대로 만족도를 느꼈을까? 이 감가 비용만큼 리조트라든가 호텔, 펜션을 갔다면은 훨씬 더 재밌는 일을 재밌는 추억을 쌓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또 감가만 되는 게 아니라 캠핑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 비용, 정비 비용, 그리고 뭐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들까지 하면 지불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캠핑카 구매하고 나서 태양광 800W로 증설하면서 뭐 한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들였던 것 같고,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뭐 캠핑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추가로 이제 기변병이 와가지고 추가로 다른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캠핑카가 한 번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유지관리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쭉 써보고 1년 정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스갯소리로 이 캠핑카 살 돈이면 호텔 가고 리조트 가고 해외여행 가겠다, 그게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없어지고 소비한 비용 대비 나한테 그렇게 좋은 추억이 남았나 싶기도 합니다. 둘째로 이 캠핑카를 쓰면서 캠핑에 대한 만족도와 추억이 조금 더 덜한 편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캠핑을 다녀보니까 캠핑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캠핑카, 카라반을 사다 보니까 내가 자연에서 그 자연의 소리를 듣고 한적한 곳에서 뭔가 힐링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캠핑카, 카라반을 사면 그런 캠핑과는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캠핑카를 사면 갈 수 있는 자연에 대한 노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숲속에 뭐 휴양림, 야영장, 이런 텐트를 가지고 백패킹 하듯 아니면 산속에서 조용히 힐링하듯 하는 캠핑장은 훨씬 많은데, 이 캠핑카로 갈 수 있는 노지가 그런 자연이 아닌 곳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캠핑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겠죠. 뭐 나는 오프로드 캠핑카를 사서 숲속을 가고 산속을 가서 다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오프로드 캠핑카를 막상 출고를 해서 다녀보시면 그렇게 산속이라든가 숲속을 못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캠핑카가 조금만 비포장만 나와서 이렇게 차가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안에서 짐들이 막 이리 쏟아지고 저리 쏟아지고 뭔가 이러다가 캐빈이 박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생겨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니게 되고요. 특히 이 차고가 높잖아요. 3m 정도 되는 차고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자연의 숲속을 가게 되면 외진길을 가게 되더라도 이런 캐빈에 나무가 막 스치면서 긁고 가요. 좀 한적한 자연, 한적한 숲속 같은 경우, 심지어 캠핑장을 가더라도 승용차들이 주로 다니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런 캠핑카 캐빈들이 나무에 많이 긁힙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전전긍긍하죠. 캐빈 상처 나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나무까지 캐빈이 푹 찍혀가지고 구멍이 나는, 뭐 저는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캠핑카를 좀 아껴 타다 보면 갈 수 있는 곳이 뭐 항구, 그 다음에 뭐 해변가, 도로변, 아니면은 진짜 요새 뭐 요새 카페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상한 주차장, 이런 데서 캠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고 있다 보면은 내가 이러려고 캠핑카를 사서 캠핑을 다니나? 이게 진짜 캠핑인가? 하는 그런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캠핑카를 사면 순간 어떤 캠핑이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캠핑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져요. 물론 이제 뭐 캠핑카 가지고 좋은 경치 좋은 캠핑장도 갈 수는 있죠.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캠핑카 추가 요금 내고 뭐 해서 또 비용 내다 보면은 또 갑자기 또 그 얼마라고 캠핑카까지 샀는데 그 돈 더 내면서까지 캠핑장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캠핑카를 썼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해요. 계속 매번 캠핑장을 갈 수도 없고 또 매번 노지도만 다닐 수도 없고, 그건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셋째, 이거 주차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뭐 모든 영상이나 제 영상에서도 이 캠핑카 주차할 자리 확보되지 않으면 구매하지 말라고 하는데, 캠핑카 사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는데 분명히 주차가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샀어. 잘 주차하면서 쓸 수도 있는데, 이 캠핑카라는 게 이게 크고 누가 봐도 다른 일반 승용차였다면 거기에다 오래 세워도 누가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근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눈여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뭐 저 차는 왜 뭔데 항상 저 자리에 세워져 있지? 이러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주차를 할 수 있었던 아파트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쫓겨나게 되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캠핑카를 세울 수 있는 다른 주차장을 알아보려다 보면은 뭐 작게는 15만 원, 많게는 뭐 20만 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하고, 아니면은 집 바로 근처도 아니고 꽤 멀리 뭐 차 타고 20분 이상 가야 되는 곳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주차 스트레스가 있고요. 설사 또 주차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 캠핑카를 세울 수 있는 자리 구역이라던가 자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군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캠핑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내가 어디를 떠났다가 들어왔을 때 캠핑카를 자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캠핑카가 나가면서 승용차로 또 그 자리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뭔가 막 그 남들 눈치 보면서 빠르게 샥샥 바꿔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와이프하고 나는 탁 빼면서 와이프가 주차를 하기도 하고, 복귀할 때는 와이프가 차를 쓱 빼고 가면 내가 바로 캠핑카로 자연스럽게 주차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행동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좀 뭐 마음으로 조금 불편하기도 하죠. 이런 좀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넷째, 캠핑카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이게 캠핑카 자체가 우리가 쓰는 자가용처럼 바로 팔려고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어떤 뭐 딜러가 나타나 가지고 싸게라도 사가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없어요. 대부분 개인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 캠핑카를 사고자 하는 어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가격을 계속 다운을 시켜야 되고, 캠핑카 보러 온다고 시간 맞춰서 주말에 시간 빼놓으면 보고, 아니면 약속을 취소한다거나 보고 와가지고 막 얼토당토하게 막 가격을 깎는 경우도 있고, 서로 마음의 상처도 있고, 주말에 시간 다 빼놨는데 안 팔리는 경우는 좀 허무하죠. 뭔가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팔 때도.
다섯째는 물 채우고 뭐 오수 버리고 화장실 변기 카트리지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제 영상에서도 캠핑카 청소 받는 법에 뭐 이렇게 소개도 해서 드렸지만, 캠핑카를 바로 물을 받을 수 있는 뭐 수도꼭지가 바로 가까이 있는 아파트 1층에 산다거나 주택에 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캠핑카 물 받는 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뭐 말통이라던가 뭐 이만한 100리터짜리 물통을 가지고 직접 또 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도 하다 보면 좀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공중 화장실에 이제 수도꼭지 꼽아가지고 물 받으면 이제 또 사진 찍히죠. 요새 또 빌런으로 찍히기도 해요. 이게 물이 청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카 청수 막 200리터, 150리터, 300리터 막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200리터면 물 받는데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정말 밖에서 뭐 식수대나 이런 데서 탁 꼽아가지고 물을 받는다고 하면 물 받는 20분 동안 전전긍긍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 나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카페에 올리는 거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오수 버릴 때도 똑같아요. 오수 버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샤워 설거지하는 오수도 사실은 길거리에 버리면 안 돼요. 함유식이냐 분류식이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 있는 맨홀이나 이쪽은 다 우수 맨홀입니다. 우수 맨홀에는 사실 이런 오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오수는 어디다 버려야 되냐? 오수를 버릴 수 있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거나, 세차장에서 세차하면서 오수를 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차장 같은 경우는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버려도 상관은 없죠.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카트리지 버리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화장실 카트리지 들고 와가지고 대변기에 물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카트리지만 들고 화장실에 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탁 쳐다봐. 그래서 화장실 카트리지 버리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요새 그런 카라반이라던가 캠핑카 쓰시는 오너분들이 많은데, 뒷정리를 깔끔하게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또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해요. 화장실 변기에다가 이게 버린 것까진 괜찮은데 자기 안 묻으려고 이렇게 막 그냥 대충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콸콸콸 버려지다가 변기 여기저기에 막 다 튀거든요. 근데 튀어가지고 지저분해진 상태에서 그냥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 뭐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화장실 이용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짜증나기도 하겠죠. 이 청소받거나 오수 이런 거 버리는 거는 내가 좀 바른 생활 사나이, 양심의 가책을 좀 잘 느낀다, 나는 어떤 불의와 정의를 꼭 이렇게 못하면 나 좀 뭔가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캠핑카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캠핑카가 사실 전기 그리고 물 관련된 시설 말고는 고장날 게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오류가 떴을 때 오류를 해지하는 방법, 물이 막 샌다고 했을 때 물을 긴급하게 했는데 반도 같은 거 조여가면서 뭐 조치하는 방법, 퓨즈가 나갔을 때 퓨즈를 갈아 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인버터, 인산철, 그리고 뭐 DC, AC,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사실 생겼을 때 조치가 안 되게 되고, 주말에 뭐 안 돼가지고 또 가족들한테 이런 잔소리와 핀잔을 들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또 캠핑카를 가지고 업체에 간다거나 이러면은 내 시간을 또 손해보게 되죠. 집 근처에 사실 업체가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뭐 한 20분, 30분 거리에 업체 있으면 캠핑 갔다 오는 길에 뭐 들려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 기본적인 전기와 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난방에 관련된 뭐 D5든 뭐 이런 것들, 부동액이 어떻고 무시동 히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캠핑카도 자동차인데 또 정비가 쉽지 않아요. 뭐 경고등이 잠깐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엔진 오일 이런 거 타이어 교체하려고 가려고 해도 집 근처에 리프트가 안 되거나, 리프트를 들어도 이 높이가 안 나와가지고 안 되는 센터라든가 카센터들이 많으면 이것도 할 수 있는 업체를 또 수소문해가지고 그 업체에 가서 타이어 갈고 그 업체에 가서 엔진을 갈아야 되거든요. 뭐 집 근처 뭐 10분, 20분 거리에 널리고 널린 게 사실 카센터인데, 그렇게 못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면은 내 시간을 그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캠핑카를 가지고 생각보다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내가 캠핑카를 사면 1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진짜 전국 일주, 전국 여행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반 정도 쓰고 있는데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노지를 찾는 방법도 익혀야 되고 인터넷으로도 노지 정보들을 많이 내가 알아야 그만큼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고요. 노지라고 해서 무턱대고 가더라도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착했는데 막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노지를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캠핑카가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한 80km에서 뭐 90km, 100km 정도 다니는 속도, 그리고 승차감이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나는 태생적으로 운전을 많이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이제 캠핑카 가지고 멀리 못 가고 집 근처 가까운 곳을 다니다 보면은 맨 가는 곳이 거기고 여기고 하다 보면은 캠핑카를 샀지, 캠핑카를 살려고 했던 처음에 그 어떤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캠핑카를 잘 쓰려면은 뭐 부산도 가고 뭐 영덕, 울진, 동해, 뭐 땅끝, 양구 뭐 이런 데까지 막 다녀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운 곳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9번째, 캠핑카를 사면 다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고 시도만 걸면 여행이 시작되고 주차를 하면 멈춘 곳이 나의 잠자리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캠핑카가 있어도 은근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도 채워야 되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캠핑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냉장고 정리를 또 해요.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넣을 음식물들을 싸와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작업, 아이들 옷이나 와이프 옷 같은 것들 다 싸가지고 옷가방 챙기고 먹을 거 챙기고 카트로 날라가지고요 다 차에다 실어둡니다. 그리고 와서 다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 떠나기 전에 캠핑카도 은근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텐트 시절보다야 준비할 건 적죠. 왜냐면 칠 것도 없고 도착하고 그냥 자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캠핑카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바로 그냥 막 편하게 출발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약간의 그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보통 이제 캠핑카를 고려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한 3인 가족 또는 4인 가족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4명이 편하게 잘 수 있는 캠핑카 많지 않고요. 은근히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테이블을 바꿔가지고 침대로 변환해서 쓰라고 권장하는 캠핑카는 쓰다 보면 정말 불편함이 생겨요. 어떻게든 테이블 변환 안 하고 바로 그냥 누워서 잠들 수 있는 침대, 고정 침상이 있는 캠핑카가 가장 베스트고요. 아니면 벙커베드가 있어서 벙커베드에서 바로 자거나 뒤에서 고정 침대에서 자거나 저처럼 고정 침상이 있고 드랍베드가 내려오는 형태의 이제 레이아웃을 가진 캠핑카가 가장 좋습니다. B타입 캠핑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잠자는데 불편하죠. 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은 뭐냐면 이 테이블을 침대로 바꿨다 출발할 때 다시 의자로 바꾸고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힘들고 귀찮다, 내가 왜 이 돈 주고 이걸 샀을까 하는 현타가 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캠핑카 큰 거 사면 돼요. 한 8m, 9m 되는 캠핑카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6.2m짜리 솔라티에서 지금 현재 7.4m짜리 그리고 뭐 백업박스까지 해가지고 한 8m 정도 되는 이제 조금 캠핑카를 쓰고 있는데 이 캠핑카로 넘어오면서 조금 주차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어요. 당연히 예전에 솔라티는 진짜 편하게 주차했고 일반 주차구에까지도 주차를 잘 했는데 이 캠핑카가 커지면서 주차가 굉장히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캠핑카 한 8m 넘어가면 보통의 주차장에 빡빡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캠핑카 길이로 가장 적절한 거는 한 6m 후반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7m 되지 않고 6.9m, 6.8m 정도 되는 길이 베스트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그
축 연장된 포터 봉고 캠핑카 6.4m짜리 이런 캠핑카가 주행 뭐 주차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주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커지면 확실히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 여행 다니면서도 주차 좀 안 돼가지고 저기 멀리 세워놓고 걸어온다거나 갔는데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다시 다른 데 찾아다니다가 그냥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캠핑카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진짜 캠핑카 오너만 알려주는 리얼한 단점 10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설명을 들으니까 캠핑카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셨나요? 캠핑카를 사용하는 장점은 뭐 앞으로도 계속 제가 영상으로 계속 말하겠지만 진짜 단점만 딱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선택하는데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